오늘 주제 미팅은 일단 저기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먼저. 아, 질문을 안 적어 왔네. 지금 제가 뭐 타이핑 친 거 보니까 질문이 없네요. 예, 오늘 질문이 없고 그냥 말씀 이거 이런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자 하는 거는 우리가 꼭 애터미 사업도 그렇고 어떤 막 이런 좋은 거 있잖아요. 진짜 혁신적인 거. 그다음에 굉장히 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들. 때 그거를 전했어. 그리고 얘기를 해줬어. 근데 반응이 없어. 안 해. 말을 해도. 왜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귀를 닫고 있지? 왜 그걸 못 알아듣지? 왜 그거를 저렇게 그냥 넘어가지?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들이 없을 수가 없겠죠. 특히나 애터미 사업자분들은. 왜?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해서 다 애터미 사업을 처음에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얘기를 해도 몇 년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고 닫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귀가 닫혀 있는 분들. 왜 그럴까요?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이거. 이거는 한 두 분 정도만 들어보겠습니다.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손 드시면 됩니다. 네. 고정관념이죠. 아예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자기가 네. 가지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오픈하지 않는 마음. 음, 맞습니다. 네. 정답 범주 안에 다, 그뭐 다 맞는 말이죠. 예. 또, 두려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 대한,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아, 그 또한 정답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명까지 든다고 했으니까 천사사장님은 손 내리시면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천사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다른 아, 사람 얘기는 다 들어도 네 얘기는 못 믿겠다. 해가지고, 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이게 약간 저기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에서는 조금 사이드로 좀 빠져 괜히 들었네요. 네. 네, 농담이고요. 하여튼 오늘 그러니까 이거는 대안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안을 우리가 같이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지에 대한 지식의 확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애터미가 됐던 아니면 더 좋은 게 됐던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그런 이제 오늘 이론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론을 알고 나면 이러해서 이렇구나 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배경이 없이 그냥 또 하면 답답한 거죠, 그냥. 왜 안 할까? 왜 내 맘 같지 않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저도 사실은 요거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알았어요. 저도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어떤 해법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우리의 지식을 좀 더 확장시키자. 예,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보셨죠? 혁신 확산 이론 요겁니다. 혁신이 확산되는데 어떤 이론이 정립이 됐어요. 막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새롭다고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제도가 될 수도 있고 가치관, 문화, 뭐 우리 지금 유행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롭게 느끼는 것들, 뭐 이런 서비스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전파되는 거, 그렇게 확산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정들. 이게 왜 이제 나오게 됐냐면 우연치 않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이 이론이 예전에 이제 정립이 된 건데 되면서 일정한 상황이랑 일정한 패턴으로 이제 계속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딱 정립됐는데 그게 딱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새로운 기술이나 이게 나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딱 새롭고 진짜 좋은 게 나오면 한꺼번에 딱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일부만 천천히 이게 단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혁신 확산 이론에서도 우리 애터미 사업 뭐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걸 하면서 이런 제품, 제도, 가치관, 문화에 대해서 애터미를 한번 다 빗대봤거든요. 그럼 애터미가 혁신인가? 그래서 하나씩 대보니까 제품 먼저 이렇게 대보면 저희가 딱 먼저 애터미 뭘 먼저 얘기하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평범한 겁니까? 혁신인 겁니까? 새로운 겁니까? 거의 새롭지 않아요? 절대 품질이면은 높잖아요, 가격이. 높은데 이건 싸잖아요. 제품에서도 혁신. 그다음에 제도 부분에서도 애터미 사업이 어떻습니까? 소비가 소득이 되는데 그거에 따른 어떠한 조건도 없잖아요. 아무 투자금도 없고. 근데 단지 우리가 똑같은 소비 지출을 하는데 그게 소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도 부분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가치관. 가치관 하니까 저는 사원이 딱 생각났었거든요. 그 사원 생각해보면 아까 저희가 이제 초반에도 같이 함께 외쳤지만 그게 일반 기업들 사원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때요? 새롭습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평범합니까? 새롭죠? 새롭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지향하는 바가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진짜 우리가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믿음의 굳게 서서 내가 겸손히 섬기는 삶 이거잖아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약간 뭐 이윤 쪽에 맞춰져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열심히 일하자, 뭐 라든가 뭐 그런 그러니까 약간 그 목표 지향적인 그런 게 잡혀 있잖아요. 그 기업 이윤과 관계된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여기 애터미에서의 가치관은 그런 가치관, 문화는 공헌하는 문화, 기부하는 문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버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쓰는 걸 어떻게 잘 쓸까? 요거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버는 건 다 벌 거니까 벌어서 어떻게 잘 쓰는 거냐? 그래서 돈을 쓰는 훈련들을 하고 있잖아요, 리더들도. 그죠? 그래서 그런 문화도 그렇고 마케팅 플랜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건 뭐 무한 누적의 상한선이 있고 뭐 글로벌 원코드로 가고 그런 부분은 다 새롭고 진짜로 혁신적이고 그런 지금 현재의 마케팅 플랜은 사실 어떤 네트워크 회사도 전 세계적으로도 없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따라올 수도 없는 거고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예, 같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완전히 진짜 신혁신이죠. 혁신이라서 저는 요 혁신 확산 이론에서 그 이제 저희 어차피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애터미랑 빗대 봤을 때 아, 애터미는 그냥 여기에서 뭐 제품만 어떤 혁신이라든가 뭐 어떤 문화만 혁신이라든가 아니라 진짜로 다 그 자체가 혁신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얘기를 이렇게 다 하고 애터미 우리 세미나 가서도 그렇게 듣고 하는데 왜 이 좋은 사업을 바로 안 받아들이냐 사람들은 가면은 왜 오히려 더 그 듣기 싫어가지고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막 나오기 바쁘고 왜 그럴까? 물론 중간에 그걸 듣고 한 방에 이해를 해가지고 확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예, 왜 근데 모두가 다 그러지 않을까? 그게 바로 혁신 확산 이론입니다. 요 이론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냐면 사실은 미국에서 요 배경을 좀 아시면 조금 더 나실 거예요. 미국이 굉장히 그 농경이 넓잖아요. 그 대지가 넓다 보니까 거기에 병충해가 엄청나게 그 많을 때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농부들이. 왜냐하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에서 뭘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그 옥수수 씨앗이 엄청나게 병충해에 강한 씨앗을 연구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할 때 GMO나 뭐 이런 뭐 유전자 변형 뭐 이런 농산물 막 이런 것도 다 연구가 그때 엄청나게 많이 됐대요. 그렇게 되면서 농부들한테 그걸 딱 전파를 했더니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병충해에 엄청 강한 옥수수 씨앗이죠. 그거를 딱 전파를 했더니 반응이 어땠냐? 당연히 그거를 다 폭발적으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엄청나게 그 농산물이 다 증가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시큰둥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불과 몇 프로였냐? 전체 15%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연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면 아, 이게 왜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아, 이거를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전반적인 분야로 한번 이거를 연구를 해보자. 그러니까는 결과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수치가 다. 이거를 초반에 받아들이고 막 그렇게 는 분들은 15%에 불과했고 나머지들은 그냥 관심 없는 거예요. 귀 막고 있는 거예요. 귀 막고 있었다. 그 위에는 어떻게 됐냐? 이 확산의 그 속도가 어떻게 됐냐? 여기서가 중요한데 15%까지는 탁 받아들여지고 그 이후에는 그 슬럼프처럼 탁 단절돼 있대요. 단절돼 있다가 이 고비를 넘어가면 나머지 85%가 확산되는 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냥 확산이 되면서 일반화가 되는 것이고 이 고비를 못 넘어가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랍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바로 캐즘이라는 현상이에요. 이게 캐즘입니다. 캐즘 이거 네이버에 치면 이렇게 나와요. 저도 어제 쳐봤거든요. 땅이나 얼음 속의 깊은 틈이나 협곡에 생겨서 단절되는 거. 그러니까 깊게 파인 그런 단절된 그 틈 있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가 고비인 겁니다. 15%. 15%를 고비로 처음에 확 받아들여졌다가 나중에는 안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런 경제학 용어로 쓰게 된 거는 이런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봤을 때는 다 혁신적이고 너무 좋아. 이게 다 좋은데 그거를 일반 이제 대중화를 시키려고 했을 때 그때 딱 보면은 이 캐즘을 못 극복을 하면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률이 전체 뭐 예를 들어 10% 미만, 8%그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도 그렇게 훌륭하게 그 천재적으로 그런 발명들을 해놔도 그게 불과 이렇게 대중화되고 성공하는 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의 그 한계를 못 벗어나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현상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15%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고 그 확산의 흐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지금 요 말씀드린 혁신이 확산되는 그 흐름을 알면 좋기 때문에 요거를 이론적으로 5가지 분류가 되거든요. 그거를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알고 나면 지금 현재 그 애터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해외에서의 현상, 국내에서의 현상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혁신 확산 패턴인데, 혁신적인 어떤 제품이 됐든, 이론이 됐든, 뭐가 나오면, 제도가 나오면, 이런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이 5가지 분류.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죠, 사람들. 이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할까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전체 100%로 봤을 때, 혁신가들은 어떠냐? 2.5%예요, 불과. 2.5%.
그러니까 혁신이 제시되면 딱 듣고 즉각 수용을 해서 받아들여집니다. 이건 2.5%의 사람들은. 혁신 제품에 대한 빠른 이해가 빠르고 분석하기도 좋아하고 주체적이에요. 주체적이고 대신에 SNS 사용 후기나 입소문은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샤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정한 어떤 수준의 지식이 있고 통찰력도 있어요. 근데 조용히 자기만 이런 평가하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그런 집단.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제 스스로는 아, 과학자 집단이구나. 이렇게 그냥 결론 내렸거든요. 과학자 집단. 과학자 집단이 약간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머리 좋고 2.5%가 열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수용자. 요 확산할 때 초기 수용자는 13.5%.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얼리 어답터. 얼리 어답터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은 빠르게 먼저 체험을 해보는 그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 먼저 사용을 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정 수준의 그런 뭐 교양이나 지식, 그 다음에 분석하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솔선수범을 좀 그러니까 약간 자발적이고 그런 좀 주체성이 있는 분들이고 그다음 주변 어떤 이런 평판이나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주체적인 판단에 의존합니다.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그리고 또 SNS 사용기나 전파에도 열성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활발한 사람들. 활발하고 이렇게 좀 깨어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여기 초기 수용자입니다. 이게 15%예요. 이게 16%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딱 어떤 무슨 제도가 나오고 했을 때 딱 받아들여지는 데는 요까지인 거예요. 처음엔. 요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캐즘이 나오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캐즘이 갈리고 그다음부터 그걸 넘어가면 요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기 대다수, 후기 대다수, 지체. 예, 그래서 조기 대다수는 누구냐? 가장 일반적인 분들이겠죠. 초기의 대다수 있잖아요. 초기 대다수들은 신중한 성격이에요. 이렇게 좀 신중한 성향이 있고 여러 루트로 그러니까 신중하니까 여러 루트로 통해서 이제 혁신을 접한 후에야 좀 받아들여지는 사람. 좀 어느 정도 증거가 나오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체적이진 않아요. 왜? 관찰하거든요. 이렇게 관찰. 그래서 여기 사실은 근데 여기서부터가 주류 시장을 형성하는 그 소비자 집단이에요. 왜냐면 이게 전체 소비자의 지금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차지해서 여기부터가 이제 굉장한 소비자 그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혁신 제품에는 관심은 있어요. 근데 실용성을 또 중요시해요. 그리고 친구의 뭐 친구나 뭐 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권유. 이거에 대한 수용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게 필요하냐? 설득이 필요합니다. 설득. 설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본인이 주체적, 왜냐면 요까지는 주체적이에요. 요까지는 이제 주체적 성향이 있지만 이때부터는 주체 성향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좀 설득을 해줘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예, 그래서 초기 대다수는 그렇고요. 후기 대다수도 마찬가지로 34%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심이 많아요. 많이 만나보셨죠? 이런 분들. 의심이 많아. 그리고 매체나 이런 뭐, 이런 상품평, 이런 것도 신뢰를 안 해요. 그냥 의심해, 좀.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도 비교적 조금 높진 않아요.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들도 또 소비자층에서는 34%니까 또 3분의 1을 차지해요. 엄청나게 많은 그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그 혁신 제품이 시장의 주류를 이룰 때까지 조금 약간 기다려요. 어느 정도 기다려. 왜?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두려워서. 두려워서 그렇다? 두려워서. 그래서 이들의 설득을 어떻게 하냐? 반복적으로 접촉하고 노출하고 논리적으로도 설득해줘야 되고 증명도 해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이 광고를 계속 진짜 막 귀에 한청 들릴 정도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여기가 지금 전체 소비자 그룹들이잖아요. 이들은 광고 안 해도 해요. 좋으면. 근데 이들은 광고를 해야 잡을 수가 있는 그룹들이에요. 여기는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숫자가 몇이냐? 86%잖아요. 84%.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타겟팅이 다 이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체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 16%인데 혁신 제품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보수적, 답답할 정도로. 걱정 엄청 많고, 의심 엄청 많고, 사회에 대해 또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기본 평가를 어떻게 하냐? 사기꾼이나 도둑놈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안 믿어. 예. 이 사람들은 좀 약간 사회적 약자분들도 많고 울분이 많아. 그래서 좀 당한 게 많은지. 하여튼 그래서 그 더 이상 어떤 제품 이렇게 나왔을 때 기존 제품이 쓸모가 없을 때까지 쓰다가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될 때 그 혁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났거든요. 폴더폰. 폴더폰 끝까지 쓰다가 지금도 근데 카톡도 안 까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스마트폰을 바꾸시는 분들. 그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러신 분들 제외하고 젊은데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막 불평하잖아요. 왜 쓸데없이 이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사람 이렇게 괴롭히냐? 왜 이렇게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이러냐? 막 이렇게 불평까지도 하는데 약간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하위 16%. 이분들은 사실은 설득하기는 쉽진 않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다섯 가지의 요렇게 패턴입니다. 어떤 혁신이 나왔을 때 요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으로 제가 이제 다시 애터미 사업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여기 참석하시는 사장님들이나 현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에 속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디입니까? 3번이에요.
3번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3번은 아무도 초기 수용자. 예, 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혁신가들은 거의 이제 창업주들 있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성향이 많죠. 창업주들은 요 안에, 요보다 더 낮은 퍼센테이지 들어가죠. 이제 0.1%. 박한길 회장님 같은 분들은 거의 0.1%인데, 거의 얼리 어답터. 지금 왜냐면, 이 얘기를 듣고, 알아듣고, 사업을 알아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거의 지금 이 초기 사용자, 여기입니다. 혁신가들. 혁신가 초기 수용자, 요 범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인구수 대비 저희 애터미의 가입자 수, 해외 소비자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랑 저도 한번 대비를 해봤어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맞는지. 그렇게 하니까는 좀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저희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에 16%면은 몇입니까? 800만이죠. 800만이고. 저희 그 애터미 소비자 국내 회원이 몇 명입니까? 350만이에요, 350만. 네. 그래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어요. 이거 아까 여기 미팅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렇게 막 적을까 하다가 생각 안 날까 봐 적었거든요. 전체 인구가 5천만인데 16%가 800만입니다. 저희 국내 소비자가 350만 정도 된다 해요. 그죠? 그럼 아까 이 16%, 16%가 고기에서 이제 캐즘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전체로 일반화로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사장되느냐, 요 고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예, 고비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 가려면 좀 남았죠. 800원까지 가려면. 근데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실제 애터미 실수요를 할 수 있는 인구. 이거는 갓난아기부터 저기 노년층까지 다 한 거잖아요. 그걸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2,500만 잡고 그냥 반땡 잡고 그러면 여기는 400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많이 왔죠. 국내에서는. 그죠? 해외로 보면 해외는 전체 81억입니다. 그중에서 16%는 13억 인구예요. 근데 해외 소비자 원래 합쳐서 1,500만이라고 하니까 뭐 1,200만이라 치고 그럼 가려면 뭐 엄청 지금 작은 숫자죠. 해외는. 그래서 해외는 받아들여지면 오 이런 혁신이 있어 이러면서 받아들여진 사람이 엄청나게 그냥 쉽게 나오는 거죠, 여기는. 근데 이거를 반땡하면 해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뭐 40억이라고 치고 해도 여기는 6억 5천만이에요, 5천만.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 그래도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해외는. 그래서 저도 요거 이렇게 딱 보고 숫자 대비하면서 조금 놀랍더라고요. 아, 그래서 해외가 지금 성장이 그러니까 그 해외는 어떤 소개만 하고 런칭만 되면 엄청나게 급속도로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래서 해외를 지금 계속 공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처럼 그렇게 하고 그랬고 국내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 때도 많이 알고 사람들이 했을 때도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되게 어렵잖아요.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게 많이 차가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들었는데 사실은 이 이론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러면 뭐 국내가 그럼 끝난 건가? 이게 가면 끝난 거가? 뭐 800만, 350만에서 가더라도 끝난 건가?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 오는 거는 뭐냐면 초기 사용자들이 지금 찾아가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시기라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캐즘이 나타나기 전의 시기라는 것뿐이지 캐즘이 지나간 후에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폭발적으로 대중화가 진행되면서 그냥 다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초기 대다수 34%, 후기 대다수 34%, 지체 수용자 이런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84%는 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요 애터미에서도 이 공략을 하기 위해 가지고 플랫폼을 완성을 시켰잖아요. 그 아자몰이 나오면서 포스트 플랫폼이라고 대중화 선언을 하면서 그전에는 우리 애터미만 하다가 그래서 이 캐즘을 지금 아마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진짜 우리 일반 마트와 경쟁한다 그러면서 그런 아자몰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84%는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범주에서 뭘 해야 되냐? 이 16% 범주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지금 이 캐즘이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는 소비자 그룹이나 플랫폼 완성이나 우리 나만의 플랫폼 완성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왜?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이 사업이 사장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니까 그게 초점입니다, 오늘. 요게 갖춰지면 이제 단단한 초기 수용자들이 다 갖춰지면 그때부터 대중화되는 사람들은 이제 너도 나도 가입한다고 할 거예요. 그때는 아마 가입 안 돼 있으면 이상할 정도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쿠팡 가입이나 네이버 가입 안 되신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대중화가 좀 지울게요.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요게 지나고 나면 요 캐즘을 지나고 나면 그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대가 저는 안 온다고 안 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온다고 보거든요. 늦어도 10년 안에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애터미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도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도 요런 조금 흐름을 알고 이런 이 사업의 방향을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과 그냥 단순히 해외 나가면은 뭐 하나 어디 누구 터졌다 그러면은 뭐 막 그렇대.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듣는 것과 요런 좀 수치적인 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이론이나 이론적인 부분, 혁신 확산 이론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이해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보다가 오늘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은 뭐, 국내에도 알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350만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알만한 사람들 다 알아서 끝났다? 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혁신가나 아까 말한 초기 사용자 16%에 도달하고 있는 지금 과정이다. 과정이다. 근데 아직 도달은 안 했다. 그 과정인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 더 빠르게 확산될 시기가 이제 온다. 그거는 이제 뭐 폭발하는 시기죠. 빅뱅 폭발처럼. 그때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도 갖춰놓고 우리 소비자 그룹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더 빠르게 우리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거고 또 한 가지는 해외가 지금 계속 그 회사에서도 집중을 하고 있고 막 해외 확산이나 이런 거에 되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완전히 블루 오션입니다. 해외는.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신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건이 돼가지고 해외를 개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해외를 공략해도 되게 좋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본사 세미나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해외 나가고 그 공략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서도 왜 이렇게 소란하지? 이런 것도 이런 좀 이론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알고 이해한다면 좀 더 이제 넓은 시야로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유를 드렸고 사장님들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앞만 보고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한데 좀 전체 옆도 보고 이렇게 보시면서 사업을 해 나가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이 오히려 국내에서도 그 그러니까 우리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직전 그 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사업하기에는 우리가 사업이 확 커질 수 있는 그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예,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조금 그냥 이론적으로 이래서 이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애터미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고 너무나 혁신적이고 회사도 혁신적이고 제품도 혁신적이고 다 혁신적인데 왜 이거를 못 알아듣지? 라고 했을 때는 84%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듣는 분들은 16% 안에 있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비율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10명한테 얘기했을 때 1.6명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모든 세상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런 혁신적인 그런 분이 받아들여지는 그 단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사업하시는데 좀 사고가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공유 드렸습니다. 네. 주제 미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좀 똑똑해졌네요. 캐즘.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다 16%, 15% 이내에 계신 분들이신데 초기 수용자 맞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저 캐즘 요거 들으면서 친구 하나가 생각났는데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진짜 판매 왕이 있거든요. 걔는 이제 상고를 가가지고 그 이렇게 뭐지 양주 같은 거 팔고 어디 백화점, 마트 막 이제 이런 데에서 하는데 알바로만 잠깐 가도 이게 이거 이렇게 확성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하는 거 알죠? 막 그 말 되게 잘해갖고 하면은 사람들 다 몰려 들어갖고 막 완판. 만약에 홈쇼핑, 쇼호스를 해서 다 팔 수 있는. 이게 너무 재치도 있고 되게 잘하는데 그리고 너무 그런 열정도 있고 이래서 제가 처음에 딱 이거 애터미를 알자마자 그 친구가 딱 떠올라서 넌 나의 오른쪽 날개가 되어라 하고서 그냥 곧바로 뭐 딱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야 그런 게 있냐 갖고 바로 가입을 했는데 근데 아까 어떤 대목에서 딱 왜 그 친구가 여전히 저랑 함께 하지 않고 지금 그냥 그렇게 사장되다시피 있나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제가 스마트폰 한 두 개 정도 바꿀 거니까 꽤 오랫동안 스마트폰이 되던 시절까지 폴더폰을 썼어요. 신기하게 애도 키우고 이런 엄마가 진짜 그 폴더폰을 그렇게 고집을 했었는데 지체 수용자였어. 보니까 걔가 저쪽에 제일 핫발이.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캐즘이 깨질 날이 곧 오니까 그때 걔가 나한테 사정사정 하라고 때가 오겠구나.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괜히 아닌 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좀 교훈이 있었던 오늘 주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강의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2부 센터 미팅은